10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약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기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뒷걸음질 쳤으나 애플의 강세 랠리로 지수는 나름 부심을 발휘하며 3대 지수는 모두 전거래일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기대감이 꺾인 데다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도 부담이 됐습니다. 영국은 0.18% 하락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09%와 0.3% 내렸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독일식 리스터 연금 제도 도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연금 체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합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를 현행 수준의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제자리 걸음을 걸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관망 심리가 이어졌는데요. 다만 애플이 또다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추가 하락은 막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전날 종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죠. 어제 국내 증시 또한 마찬가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소폭이나마 꾸준히 이어졌지만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힘에 부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 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의 감리가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가 연일 1950포인트를 두고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히 중국 상해 지수가 장중에 21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연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제장 정리와 함께 또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살펴봐 주시죠.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계속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상해 종합 증시의 하락 때문에 그렇지 않나고 제가 이제 계속 시황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상해 증시를 논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뻥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해 증시가 어제 종가에 이제 땡기는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또 상해 증시를 지속적으로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해 증시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주가는 뭐 일단 조정받는 자리에서 조정받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가는 하락폭에 62% 반등하는 초강력 반등이 나왔죠. 이때 또 온 동네 뻐꾸기들이 뭐 2100 간다고 떠들었는데 어쨌든 간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주식은 38%, 62%에서 저항받는 모양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볼 때요. 일단 5일2평이 오늘 굉장히 좋은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5일2평이 오늘 제가 볼 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집니다. 5일2평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고요. 자, 5일2평이 오늘 이제 4개 캔들 차 다음에 1개 캔들 생기니까 5일2평에 캔들 뜨고 그 다음에 이제 11일평, 11일평은 아직까지도 상승하는 여력이 있습니다. 11일평이 오늘까지도 상승하는데 11일평이 앞으로 한 이틀 정도 상승 후에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30 전후까지 단기 조정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1일평을 볼 것 같으면 21일평은 아직까지 한참 올라옵니다. 21일평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한참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21일평이 주가가 떨어질 때 21일평의 간격이 높다는 것은 21일평 자체의 캔들이 이 없어지는 캔들 쪽의 캔들들이 지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870 전후까지 이번 장의 조정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쉬어가는 자리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61일평은 지속적입니다. 61일평은 지속적으로 반등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푸른색이 61일평인데 61일평의 지속적인 반등 부분인데 61일평의 지속적인 반등을 뭐를 말하냐면요.
60일 이평이 후미 이평, 떨어지는 이평들은 움직이기 전에 신이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내야만 60일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신고가를 내지 못하면 60일 이평 자체가 굉장히 둔탁하게 움직입니다. 60일 이평이 둔탁하게 움직이면요. 60일 이평은 둔탁하면 둔탁할수록 캔들차들을 끌어당기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이달은 아니지만 다음 달에는 다시 또 1800대를 한번 가는 그런 장세가 다음 달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복지부동 장세죠. 복지부동.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복지부동 하락한 지가 거의 한 일주일 이상 됐는데요. 지금도 복지부동 장세다. 갖고 있는 주식들은 그대로 갖고 있고 그 대신 1등 주식이다. 그 대신 현금도 그대로 갖고 있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60일 이평, 특히 120일 이평 위에와 300일 이평 위에 캔들은 주식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300일 이평은요. 함부로 주식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00일 이평 위에서는 300일 이평 아래 손절매 라인을 잡고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동향을 볼 거 없습니다. 기관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외국인 또 제가 누차 말씀을 삼성전자의 한도 이상 오늘 한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50% 이상 사가지고 강제 매각 때문에 삼성전자가 크게 출렁거렸는데 어쨌든 간 삼성전자의 장대 음봉은 어떠한 장의 변곡 부분을 한번 예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장대 음봉 부분 이 자리는 앞으로 굉장히 큰 저항, 특히 삼성전자가 130만 원대 이상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은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기관들은 삼성전자 외에는 뭐 크게 매매하는 게 없어요. 특히 외국인들 요즘 사위 며느리 보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 특히 증권 종사자들 사이 보는 것도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은 크게 볼 게 없다 이렇게 보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는 매도 연속 이틀 나왔고요. 포스코라든지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그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흉내만 내고 장 자체를 안 빠지기 위해서 흉내만 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현금화를 갖고 있고 일부 주식을 갖던 양면성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절대 풀로 급하게 절대 사죠. 장중 일교체가 굉장히 크다. 장중에 일교체가 크다는 것은 주식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절대 이 주식을 지금은 급하게 살 필요 없고 천천히 두고 봐야 사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해종합 증시가 신저가를 갱신했죠. 2003년 3월 이후에 신저가를 갱신하고 종가는 띄었습니다만 상해 증시가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발목을 잡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반도체 미국 4대 지수가 고점에서 저항받는 그런 모양에서 도이치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영국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 저항받는 가운데서 세계의 공장인 상해 증시가 큰 폭의 조정 후에 반등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제때 큰 영향을 주고 특히 우리가 대외 의존도를 봤을 때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상해 증시 반등 없는 큰 반등 없는 우리나라의 신고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상해 증시를 계속 민감하게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환선이 요즘 광문해가 뜨고 있습니다. 전환선이 광문해가 뜨고 있는데 전환선이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만 반등하고 그 이후에는 반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전환선 반등에 끝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원래 이렇게 이격이 커지면 이격은 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저는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1900개는 이런 조정이 확실히 보입니다. 눈에 환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는 물론 121평, 301평 위에지만 장 자체의 물량을 잡주들 특히 주가가 1등주는 안 빠져주고 2, 3등 주식들은 빠지기 특히 그 2, 3등 주식 중에 뻥 전문가들이 뭐 실적이 좋다 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장자가 잠깐 반등의 깊은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1등 주식 외에는 전부 팔아가 1등 주식으로 몰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요. PMF 차트는 아직 상승 트렌드입니다만은 상승 트렌드에서 저항이 곧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는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매물대의 중심 자체가
1880 전후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분명히 조심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환대도 1950에서는 저항을 분명히 받는 그런 부분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스윙차드는 분명히 지금 꺾였습니다. 꺾였다는 것은 콜에서 풋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기 차드도 꺾인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랭코 차드가 상승 트렌드입니다. 상승 트렌드 자체가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이탈하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이 올라가더라도 요 가까이에서 1950 랭코에서 계속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물이 지금 꼬였거든요. 그물이 펴여야 고기가 잡는데 그물이 꼬인 상태에서는 고기를 많이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데이터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고경의 특검이 18조인데 그건 믿을 게 못 됩니다. 고경의 특검은 제가 볼 땐 기관들이 출금을 안 했다 뿐이지 제가 볼 땐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기관들이 계속 이제 1조 8천억 선물 풋을 계속 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개인들이 서서히 물려들어갑니다. 개인들은 어제 1천억 정도 손절했었는데 개인들이 서서히 물려가고 외국인들은 어떻게 기관의 앞잡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강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약해야 되는데 강할 때 약하고 약할 때 강한 게 외국인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원화가 최근에 불안하다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지금 WTI 텍사스 중진류가 95불인데요. 텍사스 중진류 쓰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이거 바꾸셔야 돼요. 제가 볼 때 두바이유가 지금 111불 정도 하기 때문에 유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는 것은 유아주를 한번 관심을 두셔도 그럼 괜찮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오늘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상해 증시를 오늘 또 뚫어지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해 증시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선물을 꼭 보셔야 된다. 선물을 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세 번째는 삼성전자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매매 동향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매도는 주식을 오픈해가 샀는 겁니다. 주가 오파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 팔았는 것은 지분율 이상 되는 부분을 팔았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파느냐 파냐. 외국인이 오늘 판다면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본명이 꺾이지만 오늘 외국인이 팔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설 것이다. 결론은 삼성전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여러분이 냉정하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오늘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도 삼성전자의 외국인 동향을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 증시, 두 번째는 기관의 선물,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동향. 세 개만 보면 여러분 오늘 장을 깔끔하게 촉촉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즐거운 화요일 청송천도가 박미라 앵커님 그리고 서울 쌤 방송을 생각하면서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송 개미대장입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한 달 전쯤이었죠. 한 7월 23일 추천받았던 종목이 있는데요. 메디포스트. 이 종목이 어제는 장중에 무려 11%까지 급등하면서 종가로는 6%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목표가를 훨씬 뛰어넘었더라고요. 예, 네. 일단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릴 때도 역시 기관들의 매수가 많이 몰려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커스를 맞춰 드린 것이고 또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상용화에 성공을 해서 아직은 매출이나 순이익 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화가 되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면은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제로 그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는 그 수급적인 요소가 제일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들의 매수가 몰린 것은 우리보다는 좀 더 앞선 정보력을 갖고 있는 그 기관들의 매매 자체가 매수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 종목이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주가가 상승세를 타거나 아니면은 또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살아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의 그 결정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지금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안 따라주는 종목은 아무리 평가가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의 반등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그 평가가 특별하게 나오지도 않고 또 아니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수급이 좋게 따라붙어 준다면은 그 종목이 상승이 많이 안 나왔다든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쉽게 주가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디포스트는 어쨌든 지금 전에 횡보를 했던 11만원권 중반이나 12만원권 선에서 저항 라인에 부딪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기서 계속 돌파를 하기는 좀 어려울 듯 싶고, 눌림목을 또 좀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은 또 다시 눌림목 시에 재공략을 하는 뭐 그런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목표가는 훨씬 넘어섰습니다. 하지만은 혹시 갖고 계신 경우라면은 오늘 내일 중에 한번 차익 실현을 고려하시는 뭐 이런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업종은 어느 업종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오늘도 사실 줄기세포 관련주를 한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줄기세포 관련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줄기세포 관련주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덩치가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사실 거래소로 가면은 별로 큰 종목이 없긴 없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우위에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올 경우에 중형 기술주 개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실제로 지금 치료 성과가 입증이 되면서 그 다음에 또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실제로 상용화에 성공을 했거나 또 아니면 추가적인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일반 환자들이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의료보험법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된다라면은 연골 치료제라든지 그 허리 디스크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용 빈도가 증가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수출 성과라든지 아니면 해외 그 임상 허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최근 들어서는 기관들의 매수가 제일 많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 줄기세포 관련주 중에서 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의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띄었는데요. 거래소 시장은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띈 가장 큰 요인이 이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상승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젠백스라든지 지금 젠백스 같은 경우에 차트 모습을 보셔도 주가가 급등세를 타면서 돌파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젠백스는 시가총액이 1조 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화면 하단에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기관들의 매수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차바이오엔도 지금 바닥을 탈출하려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도 약 3.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줄기세포에서 성과를 얻는 것보다는 병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성과를 대부분 얻고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메디포스트 또한 역시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아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소에서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종목은 7월 달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또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포트에 줄기세포 관련주를 하나쯤은 꼭 좀 편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 종목이 하나가 오르면은 덩치가 큰 종목이 오르면 그 다음에는 작은 종목이 오르는 식으로 순환매가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격 매수보다는 선침해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저번에 녹조 관련주를 한번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는 산성 LNS인데요. 사실 네. 그때 녹조에 대한 부분에 그 우려감이 커지면서 녹조 관련주에 대한 매기가 한번 몰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비가 좀 억수같이 오면서 녹조가 다 쓸려 내려갔죠. 그래서 네. 거기 관련한 업종은 뭐 큰 문제, 그 변화는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산성 LNS는 줄기세포 관련해서 흐름이 계속해서 강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매수 메리트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6개월 정도 바닥을 잡은 상태고 돌파 시도를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 또 기술적 분석상 이평선들이 지금 밀집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밀집이 됐을 때 주가의 반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줄기세포주 관련주의 그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한번 돌파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연속 돌파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6,15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7,0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인 5,500원 정도로 보고 있겠습니다. 네, 산성 LNS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동성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신규 관심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애플이 미 기업 사상 최고 시가총액 기록하는 등 혼조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 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센터의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KTB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장세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역시나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그간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뭐 코스피는 뭐 거의 2,000선에 육박하는 동안 코스닥은 굉장히 좀 많이 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 코스피가 좀 당분간 좀 쉬어가는 속도 조절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아직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아무 논스톱으로 상승 방향으로만 갈 수 없다. 분명히 지금 구간에서는 코스피 모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줄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뭐 3차 양적 완화 그리고 그렉시트라고 일컬어지는 유럽 쪽에서의 그리스와 뭐 그 이후의 문제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문제들이 과연 어떤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대상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2분기 실적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분기 실적이 일단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이 3,994억, 뭐 거의 4천억에 육박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뭐 KIFRS 기준으로 368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사상 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소재, 그러니까 전분당과 바이오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식품 부문의 어떤 이익률이 굉장히 개선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은 실적을 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고, 원가 부담 완화 그리고 판관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뭐 이익이 굉장히 좀 개선세가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는 굉장히 좀 뛰어넘는 좋은 실적 보여줬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럼 이제 2분기가 끝난 시점에서 과연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동사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 일단 하반기와 2012년 연간으로는 이익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인데요. 일단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좀 살펴보면 매출 같은 경우 15%,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 정도 전망이 되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KTB 투자증권에서는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12년 연간으로 매출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15%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12년 회사 목표 매출이 한 11% 정도 상승하는 거였는데 역시 이 부분 뛰어넘었고요. 넘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상반기 그대로 이 추세만 가져간다면 충분히 목표치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옥수수 가격 급등으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매수할 기회가 주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대상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업사이드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옥수수 가격 등 이 원재료 가격의 어떤 급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오지 않나. 일단 미국 가뭄 영향으로 6월 이후에 이 굉장히 옥수수 선물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동사 주가 역시도 뭐 지금 현재 최근에는 뭐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단 고점 대비해서 한번 눌려졌던 이슈가 역시나 옥수수 가격의 문제,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와서 조정이 된다면 분명히 매수 찬스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목표 주가를 좀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는 개인적으로는 19,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싶고요. 레포트 상으로는 한 2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좋았던 대상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과 함께 KTB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가 1950포인트 이르자 말씀하신 것처럼 연일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흐름을 봐도 마찬가지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기, 중기 시황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사실 지금 좀 약간 아슬아슬한 그런 네. 국면입니다. 해외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은 굉장히 좀 무겁고 더딘 이런 속도고요. 여차하면 하락할 수 있는 이런 패턴에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950선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1950선을 하향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누가 봐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그것보다는 현재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악재라든가 이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쪽에 더 가깝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너무 현재 그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외국인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했는데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한계가 아니라 지금 좀 이상할 정도로 좀 많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저는 이거는 이제 한계에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해외 증시 하락 시 이제 조정 장세가 확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봤을 때 해외 증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하지만 크게 하락한 건 없어요. 약간씩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한
한번 조만간 이제 조금만 더 크게 한번 하락한 날이 오면은 조정 상세가 확인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일단 해외 증시가 먼저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만약에 밀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요. 최소 1900선은 이탈됩니다. 최소. 왜냐하면은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아침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뭘 전달해 드렸었냐면 조정이라고 하면 50에서 75포인트 정도 밀려야 조정이다. 50에서 75포인트 사이에 밀리지 않는 건 조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직전 고점이 1960선대였으니까 대략 한 1900선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1900선 이탈될 것이고 최대치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직까지는 제가 계산한 건 있는데 뭐 미리 얘기할 건 없어서 일단 상황 보면서 다시 전달해 드리겠고요. 뭐 중기적인 저점 7월 25일 이건 뭐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역시 이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드리냐면 혹시라도 7월 25일자 기준으로 선물에서 혹은 코덱스 레버리지에서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홀딩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단기 시황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걸 좀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증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 증시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뭐냐면 삼성전자 등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급 동향보다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아무리 매수해도 삼성전자가 밀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외국인과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와도 삼성전자가 강하면은 상당히 이제 좋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등락을 두 번째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뭐냐? 지금 조마조마하죠. 프로그램 매매 동향입니다. 언제 매도로 전환되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요.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주의 깊게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현상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어제였었죠. 월요일 삼성전자 수급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88,000주 매도해 줬었고요. 기간은 23,000주 매수. 프로그램은 9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14,000주 정도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은 어쨌든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어제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죠. 외국인하고 프로그램하고 양쪽에서 매수가 나와서 어쨌든 버티고 있지만 하나만 매도가 나와도 밀릴 것이다. 근데 삼성전자가 딱 그 모습이잖아요. 프로그램에서 9만 주 이상이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88,000주 매도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기준으로 메커니즘으로 분석하고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항상 수급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합니다. 수급 분석이 없는 시황 분석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데요. 수급 분석을 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동향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요인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식 비중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비중 줄이신 분들은 변동 없이 그대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겁니까? 네,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0선 미만에서는 네. 직장인 0, 전업 25%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1950선을 회복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약간씩 늘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최소 1900선 이탈은 한번 나올 거다. 그러니까 1900선 이탈까지는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자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오늘만 한 것도 아니고 어제만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1900선 이탈까지는 동일한 비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1900선 이탈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전제가 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코덱스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를 주식 비중으로 인정하지 말고 그냥 현금이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운영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오늘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팁 소개해 주시죠. 네, 현대 EP와 코롱 플라스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업종은 분명히 화학입니다. 그런데 생산품은 자동차 부품의 핵심이란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냐면요. 일단 그 생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동차나 전기전자, 생활소재,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생산품을 만들어 주는 회사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 관련된 부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전 활용이 뭐냐면 이제 화학보다는 운수, 장비, 자동차 흐름을 참고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요. 업종은 A지만 실제로 B 업종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종목은 어떤 업종이니까 그 해당 업종의 업종 지수라든가 흐름을 참고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이제 현대 EP하고 코롱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간단합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현재 먼저 나가는 차트가 바로 이제 현대 EP입니다. 현대 EP를 보시면요. 올해 3월 중순 그다음에 이 정도쯤에 이제 고점 찍어주고 계속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코롱 플라스틱 한번 보겠습니다. 코롱 플라스틱은 4월 초순까지 상승했다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게 원래 이제 업종이 제가 화학이라 그랬잖아요. 약간 화학 업종 전체를 보겠습니다. 화학 업종을 보면 어떻습니까? 2월 중순에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화학 업종인데 화학 업종보다 더 강하죠. 다르게 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팁은 뭐냐면 어떤 종목이 있을 때 그 해당 업종에 너무 구속되지 말고 기업 내용을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쪽과 연동되는지 이걸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아무래도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장 공략주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장 공략주는요, 웹젠 069080인데요. 차트 역시 잠깐 보시겠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은 좀 약간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과거보다 좀 못합니다. 근데 2003년도 시절만 해도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이제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내용이 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NHN에 의해서 이제 인수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서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게임주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역대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모습을 봐도 여기서 만약에 매수하실 이후에 손절가만 엄청나게 주신다 그러면 아마도 최근 장세가 개별주 위주, 코스닥 위주 장세이기 때문에 접근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무위원부터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 지수가 195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박스권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도 관망 심리가 우세했는데 오늘장 전망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우선 오늘 장을 또 결론을 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스피는 일단 당분간 일단 박스권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의 움직임은 일단 1900포인트부터 1970포인트까지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봤을 당시에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급격히 악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막판에 또 다시 한번 낙폭이 축소되면서 저력 있는 약보합세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이는 주가가 지금 밀렸을 경우에 사고자 하는 대기 매수세가 좀 매우 두텁다라는 것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세도 상당히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기관 투자들도 지금 매수에 대한 혼조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과 또 개인 투자자들의 그 지속된 매도 속에서 강도를 가늠해보고자 했던 그 이도와 함께 기술적인 조정을 위해서
매수를 한 템포를 좀 늦춰보고 가겠다라는 것이 외국인들이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자리에서 고점 추경 매수보다는 조정 이후에 한번 반등을 한번 재공략을 해보자는 의견인데요. 그래서 지금 1970포인트에 대한 일단 상단 저항과 그리고 1930포인트를 쉽사리 이탈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고로 지금 자리에서는 1930포인트가 한번 테스팅이 된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히려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나올수록 일단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면서 오히려 종목들,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종목들이 업종 편중 장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는 종목보다는 낙폭 과대이었던 종목들, 그리고 다중바닥을 만들었던 종목들 위주로 공략은 유효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시장과 업종들의 그 밴드권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는 철강과 화학 업종들이 일단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오히려 그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과 화학 업종들이 양봉을 보여주고 있느냐 혹은 음봉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대한 시장의 강도를 체크하시면서 접근한다면은, 철강과 화학 업종이 만약에 시장의 강세를 좀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1900포인트까지 열어두시고요. 만약에 철강과 화학 업종이 강하게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은 1900포인트에 대한 단단한 지지력을 일단은 확인을 했고, 오히려 시장은 2000포인트까지 안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 시황을 가지고 오늘 장을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일단은 시장이 강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1950포인트는 종가상으로 쉽게 지키지 못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장은 오히려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는 구간으로 보시던가, 혹은 저점 혹은 낙폭과대의 종목들을 한번 공략하는 하루로 한번 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어제 추천받은 바이오로메드는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오늘 살펴볼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바이로메드는 일단 우리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포트에서 일단 좀 제외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나우콤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나우콤은 현재 중수 트레이더에게 좀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중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나우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그 점 상한가를 이제 보여주면서 상한가에 마감했던 이 갭라인 때까지는 어제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그 힘은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이전에 보여줬던 이 매물벽들을 일단은 돌파를 하고 매물을 소화를 시켰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가 일단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점. 또 여기서 지금 아프리카 TV와 지금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에 대한 재료 모멘텀이 유효한 자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만들어주었던 이 상한가 라인 구간대, 10,000원이 넘어가는 이 구간대에서는 단기 저항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매물 소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상승을 한번 유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일 종가상으로 좀 많이 갭 오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매수 주가는 저는 9,6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9,600원에서 만약에 체결이 됐을 경우에는 손절가는 9,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단기 목표가는 10,000원 수준까지 1,500원짜리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면서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나우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우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종우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휴원스라는 종목입니다. 그 휴원스의 경우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세에 있는 기업이고 또 파킨슨 질환 신약에 대한 판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휴원스의 경우 일반 의약품으로 출시된 비만 치료제와 또 필러 판매량이 확대가 되면서 올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복용과 휴대가 편리한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와 또 고순도 히알루로산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 휴원 등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면서 또 매출 신장을 이끌어낸 상황입니다. 다른 제약사들이 전문 의약품 약가 일갈 인하로 인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저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휴원스의 경우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저가 의약품과 또 필수 의약품 비중이 높아서 그런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유지해 주었는데요. 하반기 역시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파킨슨 질환 신약도 내년부터 매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임상 3상이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2013년부터 매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의 경우 이런 실적에 대해 선행해서 움직이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향후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천 신공장을 통해서 생산 능력이 대폭 확대된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신공장 신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해서 약 한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 기관계 특히 투신권에서 큰 물량들이 군데군데 들어온 것이 있고 또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를 봤던 종목이 이제 조정을 마치고 저점을 잡으면서 역헤드 앤 숄더 단기 바닥형 그런 모형을 만드는 패턴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상승 움직임 강하게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 이런 11선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약 한 12,500원에서 12,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약 한 11,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